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 또 이 구독자분들의 사연 중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남녀관계에 대한 응용적인 관점을 하나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은 약혼을 하고 파혼을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고 현재 또 어떤 여성분과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사연부터 가시죠. 안녕하세요 언남님, 유튜브 보고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항상 영상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으며 항상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티의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본 채널의 구독자가 맞으십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분명히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맞는 거예요. 제 사연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신다면 고귀한 의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연자분이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나이는 30대에 계시고 혼인은 아직 미혼이시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분은 약혼 경험은 있으세요. 성인 이후의 연애 횟수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5번은 넘고 10번은 아직 안 된 적당한 그러한 연애를 하신 거죠. 적어도 여성의 본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연애 횟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는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며 거주하고 계시고, 이 외모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 키는 170cm 미만이시고 몸무게나 키의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적어주셨네요. 성격은 내성적이며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스튜디오 한 채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데 한 총 합쳐서 약간 10억 정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을,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30대 정도의 이 정도 갖고 계시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충분히 연애를 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정도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 말을 좀 더 빨리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저는 적어도 제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래요. 보통 하이 소셜 스테이터스나 본인의 커리어에서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 여성분들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보는 분들은 약간 말의 속도가 다 느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말을 빨리 잘하면서도 성취하는 것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성들과 잘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상류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말을 좀 조심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뭔가 말을 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게 상대방과 뭔가 소통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을 살피며, 또 말의 이러한 속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기 때문에, 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소셜 스테이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좀 더 이런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여유 있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어떤 업적을 리포팅 하는 거, 보고하는 것보다는 보고를 받거나 평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을 또 빨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할 때 좀 여유롭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계속 사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이 제 개인 조건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현지 아가씨와 약혼을 하였으며 중국인 여성분과 약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후로 3년 뒤에 파혼을 하였습니다. 이 파혼 사유는 이 경제권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또 하나는 여자 측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거의 1년 동안은 태인처럼 지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채널도. 2년 동안 사귀면서 저희 집에서 혼수도 해주고
예식장까지 다 예약을 하고 한국, 중국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네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보통 여성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은. 여성 측에서 바람을 피다가 걸렸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트라우마가 좀 생길만 하죠.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 당하니 정신적 충격이 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자 측의 하이퍼게미에 따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약혼까지 하고 나서 바람을 피다가 걸렸으면은 그 와중에도 분명히 여성분은 제 원자님에게 또 경제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디베이팅이라고 하죠. 막 언쟁을 벌이고 arguing하고 했을 텐데 이런 여성분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제대로 느끼면 좀 여성분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죠. 이해를 합니다. 이 파혼당하고 거의 폐인이 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인생 패배자 될 것 같아서 일단 버텼습니다. 좋죠? 좋은 마인드예요. 이게 여기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 남성분이 승리자의 길로 기회를 창출하느냐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느냐는 이게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기더라도 약한 마음 상태로 이기게 되면 언제든지 그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고 지더라도 강인한 정신 상태로 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좋은 마인드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원자분의. 쉽지 않은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이분은 남자네요. 여기서 버텼다라는 게 이 정도 트라우마인데 이렇게 버티고 끝까지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채널 운영자로서 뿌듯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람처럼 살고자 골프도 배우고 good 주말에 할 게 없어도 적어도 15,000보 이상은 걷고자 일단 밖에 나가서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스포츠도 괜찮아요. 특히 골프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또 같이 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립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배우기 좋은 사교성도 마찬가지죠. 좋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현지 아가씨 한 명을 알게 되었고 아래는 그 아가씨의 인적 사항입니다. 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알면 좋을 텐데 뭐 걷다가 만나셨다라는 건지 아니면 골프를 치다가 만나셨다라는 건지 이 부분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성의 나이는 30대 초반 그리고 외모는 본인이 평가하기에 8점에서 9점 정도는 된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땐 키는 160 중후반이고 몸무게도 거기에 맞춰서 날씬한 편이세요. 제가 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성격은 상당히 외향적이다. 외모가 괜찮으니 외향적이기가 쉽죠. 학력은 이 psychology, 심리 분야의 대학원 석사까지 하셨고 이 중국에서 최상위 대학을 나오셨고 또 대학원은 잉글랜드, 영국에서 마스터스 디그리 석사까지 하셨다라고 하네요. 현재 여성분의 직업은 학원 강사. 아주 흔한 거죠. 보통 여성분들 외국에서 대학원 나오신 다음에 그 나라에서 잡을 잡으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고 거기에서 잡을 잡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보통 처음 시작하는 게 학원 강사죠. 뭐 영어 학원 강사가 됐던 전공을 살린 학원 강사가 됐던 여기 어떤 분야의 학원 강사인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정보는 안 드릴게요. 그 여성분의 개인 재산은 아직 잘 모르시고 부모님은 상위권 같은 느낌이 난대요. 왜냐면 타시는 차가 고급 승용차이고 그다음에 이 집도 몇 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상대 여성분의 부모님이. 뭐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도 보낼 수 있었겠죠. 이 여성과는 최근에 알게 되고 친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 여성분이 본인 말로는 짝사랑하던 사람이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인데 그런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 언자님과 만나면서 길진 않았지만 그 사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전 뭐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짝사랑인지 아니면 몸을 섞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언자님이 이 상대 여성분에 대한
알파 위도우를 의심을 하신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의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여성분이 그 짝사랑했던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 짝사랑하는 남자, 그 여성분의 짝사랑했던 남자, 그 여성이 좋아한 거죠. 그 남자분이, 남자분이라고 안 할게요. 왜냐면은 제 구독자님의 어떤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새끼가 좋아하는 걸, 그 새끼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브랜드의 마이크를 사줄 예정이다. 라고 여성이 또 말씀을 하셨고, 아, 이거 완전 알파비도 느낌이 팍팍 나는데, 이 두 분이 골프 얘기를 하면, 이 남성분, 남성분이란다. 그 새끼도 골프를 친다. 그리고 그 동영상도 이 현재 우리 원장님한테 막 보내기도 하고, 이거 알파 위로 냄새가 너무 심한데. 좀 야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쯤 오면은 뭐 알파 위로 확정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90% 확률로, 알파 위도 확정. 좀 듣다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확 나서 메신저를 차단을 하셨대요. walk away. 이게 진정한 walk away.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차단. 보시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계속 연락해봤자 나중에 나만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때는 정말 이 원자님이 레드 플래그를 제대로 인지를 하셨고 여성분에게 교육을 시전을 한 거죠. walking away. power of walking away. 차단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앞으로 쪽지가 남겨졌대요. 그 여성분으로부터.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메신저 차단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냐 전화를 달라라는 내용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워킹 어웨이가 여기서 정말 잘 통한 게 제가 이 원자님이 제 채널의 구독자로서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 워킹 어웨이를 제대로 시전을 하셨는데 이 남자의 변한 행동을 보고 여성이 뭔가를 느낀 거죠. 그쵸? 이 남성은 뭐 내가 너를 떠날 거다 뭐 이런 threatening이 아니라 제대로 그냥 짜증이 나서 워킹 어웨이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일단 불안하죠. 그리고 이 행동, 변해진 행동을 보고 그때부터 남성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워킹 어웨이죠. 제대로 된. 이분 의외로 뭐 말은 뭐 파혼을 당하셔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뭐 이러셨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저라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단, power of walking away. 그 여성분 말로는 짝사랑하는 사람과도 다 정리했고 거짓말, liar,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던 남자를 바로 정리했다고? 그러면서 이 원자님이 또 얘기를 하네요. 솔직하게 100% 믿지는 않습니다. Good. 합리적인 의심을 또 제때 하셨죠. 지금 이 상대 여성분을 다루는 거는 이 채널에서 말을 하는 방식대로 대체로 잘 하고 계세요. 이 남자분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상대 여성분을 소위 알파 위도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자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만나다 보면 정도 생기고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외모도 이쁘고 만날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는 거 보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 언제 일어나가시랑 연애를 해보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언제? 앞으로 적어도 관리만 잘하시면 20년 이상.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 남성분이 밥은 거의 사신대요. 뭐 본인이 financially 부담이 안 되면 뭐 괜찮은 거예요. 이런다고 심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한테 부담이 안 되면 뭐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에게 네가 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 기준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기에 사신대요. 괜찮아요. 미국 레드필 그루들도 뭐 남자는 밥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꼭 여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게 만들긴 하죠. 어떻게 보면 호구 잡힌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부담이 없으면 호구 잡힌 게 아닌 거예요. 섹스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겸사겸사 지내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에 8등급, 9등급, 본인의 기준에서 8등급, 9등급의 여성을 만나서 이런 거 해보는 게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관리만 정말 잘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 어번던스 관리 잘하시고
남자가 나이가 먹어서 얼굴에 약간 주름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이 남자의 매력의 감소로 가지는 않아요. 여자랑은 우린 틀리죠. 이 젊음이라는 거는 여성의 어떤 중요한 팩터인 거지. 우리는 어번던스죠. 또 우리 남성의 외모라는 것은 무슨 젊은 그런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부는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적인 몸매, 배 안 나오고 운동 항상 regularly 하셔서 좋은 쉐입을 유지하시고 피부도 막 엄청 막 탱탱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티 없고 좀 말끔하면은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어제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 주신 Girls Night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Girls Night. 여러분, 이거 약간 제가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좀 더 스트릭트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성분이 상대 남성분을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라면은 뭐 이게 남성분이 Girls Night에 대해서 못 가게 했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남성답지 못하지 않나? 나의 마음은 너무 좁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무슨 동물이다? territorial.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신경 쓰는 남성들이고 우리의 영역이 침범을 당할 때 참지 않는 그러한 생물이다. 참지 않는다라는 게 싸운다라는 것까지는 않지만 가만두진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그 여성분이 친구와 같이 술을 먹고 오겠다고 했대요. 심지어 그 당시가 여성분의 어떤 그런 한 달에 한 번이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음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남성분이 이게 Girls Night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고 또 핸들을 잘 하셨는데 본 채널 영상들의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셨어요. Girls Night.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맞습니다. 진짜 술만 먹던 다른 남자들과 놀던 이 남자분을 알파로 인식을 하면 남자분이 그것을 싫어하면 하지 않겠죠? 내 기준으로는 네가 친구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허나 굳이 네가 마시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잘하셨네요. 이때 화만 안 냈으면 정말 잘한 건데 화를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이 말투로 봤을 때. 글투죠. 영상대로 아가씨는 술 안 마실 테니 데리러 와달라고 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오빠가 내가 걸즈 나잇을 하는 동안 데리러 와달라라고 제가 말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측이 맞았죠. 뭐 예측이랄 것도 없어요. 여자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크크크크 하참 이렇게 써셨네요. 그 영상의 시나리오대로 가니까 그래서 네가 술 마시러 가는 곳에 내가 너를 데리러 갈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거니 알아서 해라 라고 했대요. Good. Nice. 이때 화를 안 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로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거야말로 alpha strategy.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싫어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계속 졸랐대요, 여성분이. 클럽을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같이 갔던 일본식 선술집 가서 술 한잔하고 오는 거다. 근데 이 남성분이 싫다고 하니 술은 안 마실 거고 남성분 보고 데리러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뭔 베이라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저 걸즈 나잇 얘기가 나온 이후로 그 여성분에게는 되도록이면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눈치를 챘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분이 이 눈치를 챈 거에 대해서 실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이거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행동의 변함을 보면서 나의 순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나? 이 남자의 기준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kicked out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심어주는 게 지금 이 순위를 낮추는 거에 이 순위를 낮추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대로 작동을 했네요. 그러면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아직도 화가 나 있냐? 예전과 태도가 다르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차로 남성분이 가서 뭐 데리러 갈 수도 있죠. 뭐 술을 마시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strict, 뭔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이 되면 저도 이 남성분처럼 이 데리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하고 술을 밤에 마시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떤 남성분들은 또 데리러 가서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뭐 괜찮지 않냐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데리러.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성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거기에 왜 나의 어번던스를 사용하면서까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 그 여성의 그러한 행동을 내가 왜 그것을 서포트를 해주고 나의 어번던스를 써야 되냐. 이러한 입장인 거죠. 특히 결혼한 관계도 아닌데, 그쵸? 결혼한 관계도 아니고, 오래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닌데, 이 언자님이 본인의 어번던스를 써가며 여성이 이 언자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언자님이 본인의 어번던스, 시간과 자원을 써가며 여성분의 행동을 일부러 강화할 필요는 없죠. 이건 제 입장이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돼요. 저는 어번던스 경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훨씬 더 내 어번던스를 쌓고 여성분이 나와 compatible, 호환이 되게끔 리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Girls Night이라는 화제가 저한테 다가오니 조금 멘탈이 흔들립니다. 아니에요. 행동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는 비언어적인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직접 관찰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하지만 일단 결정들은 본 채널에서 얘기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을 잘 선택을 하셨죠. 이게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건가 같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슈 테스트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도 그 맥락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감탄스러운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상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기도 하지만서도 레드 플래그를 대놓고 흔드니 맞는 말이죠. 아까 알파 위도 특질과 그다음에 걸즈 나잇 막 하려고 하죠. 뭐 제가 이거를 뭐 이 시점에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루게 되던 제가 이 지금 현재 이 제작하는 영상을 언제 업로드하게 될지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게 이전일지 아니면 이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얘기를 할 텐데 레드 플래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계세요,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데 좋은 차를 타고 앞에 좋은 고속도로 입구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 입구가 앞에 있어도 막상 신호가 빨간불이 뜨면 이 신호에서는 빨간 신호에서는 우선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룰이죠.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이 신호를 나와서 억지로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룰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레드 플래그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던지 다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다가 하소연할 친구도 없고 언남님의 고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존칭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은 답장을 빨리 드렸어요. 때마침 그때 약간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잠깐 생겨가지고 답장을 빨리 드렸죠.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뭔가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기분에서는. 그래서 저도 소중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원자님이 이 상대 여성을 대할 때 어떠한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이셨는지는 제가 관찰을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이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현 상황에서 원자님이 어떤 의사결정에 제 생각을 알고 싶으신지 어떠한 원자님의 의사결정에서 제 생각을 나눠드리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분의 마음을 읽은 거죠. 뭔가 지금 중요한 걸 빠뜨리셨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저에게 또 답장이 오셨죠. 회신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바쁘셔서 회신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 채널의 소중한 구독자님이시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뿌듯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후원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진 않아요. 실은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이 뭐랑 비슷하냐면 논문 같은 걸 쓰죠. 논문 같은 걸 쓸 때 뭔가 제가 이전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을 때 이 논문을 쓰면 여러분 peer-reviewed journals, 그러니까 학술지죠.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 이 논문을 내면 이 논문의 editor, 편집자와 reviewers, 이 평가자들이 이 논문에 대한 평가와 어떤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논문 가운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reliability,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의 샘플 사이즈의 어떤 justification,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충을 해달라든지 introduction에서 제시했던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들의 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디스커션 부분에서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이 authors, 이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이 피드백에 반드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이러한 이유로 뭔가 사람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오고 가는데 좀 숙련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받으시면 뭔가 좀 퀄리티가 조금 다른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지성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신을 주고받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스타일이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한 걸 느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금방 넘어갈게요. 말씀하시는 게 저도 메일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 의견을 여쭙는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말씀을 드렸으니 또 사연을 이어가는 거죠. 원자님이 말씀하시길 현 상황입니다. 언남님이 보시기에 순위를 낮추고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이 친구를 믿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여성의 순위를 낮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순위를 낮추어도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죠. 일단은 순위를 낮추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상대 여성에게 사용하는 시간과 자원의 양과 빈도를 줄이시면 돼요. 동시에 다른 여성과의 기회도 계속 열어두시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 일단 순위를 낮추면 솔직히 이 여자랑은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좀 들죠. 근데 여러분, 경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용하시는 자원과 시간의 양과 빈도를 낮추시면 여성분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남성분에게 어느 정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여성분은 상대 남성을 완전히 베이라로 보고 테이크하려고만 마음을 먹었던 여성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잘라낼 수 있는, 잘라낸다는 게 여성을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 자원이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어번던스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물어보시는데 Girls Night과 관련하여 여자친구는 결국 술 마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대요. 오빠가 싫어해서 안 갔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주 좋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니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죠. 이 원자님이. 솔직히 100% 믿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Good. 당시에 오빠가 쪼잔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하고 했다면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좋은 마인드.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은 안 하고 안 갔다라고 했대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드린 조언이 워킹을 하는 거죠, 지금. 여성이 빈말이라도 이런 말을 했다면 좋은 신호예요. 어쨌든 남성분의 어떤 눈치와 심기를 본다라는 얘기고, 여성이 정말로 갔는지 안 갔는지가 관건인데,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립기어를 일단 넣고 계시라고. 또 사실을 근데 현명하게 알아내는 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분은 지금 중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님의 몫인데 어쨌든 중립기어를 넣으시고 사실을 알아내실 수 있으면 알아내셔라.
그다음에 보통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뭐 술집 가거나 하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잖아요.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실은. 뭐 안 올리고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알아내야 되겠죠. 대부분 여성들은 뭐 저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 친구랑 소셜 미디어에 올리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회사 회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술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Girls Night. 또한 남자 혹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가 다르다는 걸 너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여기부터는 좀 약간 사족인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성분에게 본인의 어떤 전략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차이는 여성이 알아서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쇼츠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롤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내가 말을 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야한 사진들을 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이 알아서 그러한 사진들을 내리는 것이 이게 바로 여성이 남성을 존중한다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계속 사족을 다시는 거죠. 뭐냐면 나는 업무적으로 밖으로 나돌기 때문에 고객과의 음주감은 어쩔 수 없다. 솔직하게 고객 여성이 오면 나는 내가 불편해서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너랑 화상통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부장급 되는 아주머니들 데리고 좋은 데 갈 자신도 없고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고요. 실은 사족이에요.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네가 나에게 동일한 잣대를 내세운다면 네가 나를 포기해야 한다. 라고 의견 전달을 했었고 여자친구는 그냥 이 남성분을 안아주었대요. 이 여성분이 잘 하신 거죠. 여기서는 관계를 이어가게 된 거죠. 이 남성에게 뭔가 주도권을 준 거죠. 근데 실은 이렇게까지 길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자님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거 말씀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 말씀하시고 너가 이 부분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을 정말로 존중을 한다라면 따라줄 것이고 존중을 안 하면 뭐 arguing 막 언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언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슈테스트니까 슈테스트 방식으로 그냥 지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 있느냐? 똑같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과 자원, 그다음에 감정의 소모가 적죠. 하루에 시간과 자원을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알파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죠. 하루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알파면 내가 하루에 1시간 얼마 정도의 노동으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1시간 세이브하는 것도 엄청난 거고 하루를 세이브할 수 있으면 돈으로 계산하면 큰 돈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애의 룰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가 좋고 싫은지를 간결하게 설명만 해주는 게 더 남성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거죠. 설득하는 어조가 아니고 기준을 보여주는 맥락으로 그 이후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여성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이 여성이 내 기준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설득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되는 거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딱 간결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여성의 몫인 거고 그 여성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여성의 순위를 높일지 유지시킬지 낮출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안아준 것은 좋은 신호이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남성분의 기분을 살핀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궁금한 건 차단 정리했다고 하는 그 짝사랑 상대와 연락을 할지 안 할지입니다. 알파 위도우 같기도 한데 알파 위도우예요. 뭐 같기도 한데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90% 이상 알파 위도우예요. 이 여성분의 학력, 전공 및 지능으로 볼 때는 슈테스트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폰 검사를 한다고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 만나기 전에 미리 삭제하고 저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딩을 하면은 뭔가 약간 대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베딩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불시에 나 좀 폰 안에 있는 사진 몇 개만 봐도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때 여성분이 약간 주춤거리면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실은. 물론 뭐 보여주기 싫은 뭔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짝사랑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다 이해해 주려고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베딩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워커웨이를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순위만 낮추시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 여성의 다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되 그냥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보였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합당한 뭔가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움찔하거나 안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거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몸 사진을 뭐 휴대폰에 넣고 다닌다 뭐 이런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여성분은 제가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왜 본인의 그런 몸 사진을 셀폰에 넣고 다니는지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 여성으로서 뭔가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러한 realization, 인식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여성으로서의 뭐 그런 거죠. 마치 남자가 그냥 술집 가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 느낌? 자, 보면 또 그 짝사랑 상대가 중국에 출장 혹은 주재원으로 온다고 했을 때 99% 다시 한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하기 전에 듣기로는 그 짝사랑 상대가 곧 주재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읍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에요. 남자 측에서는 나중에 한번 중국에 왔을 때 어떻게든 한번 섹스를 하고자 하는 립 서비스를 할 것 같대요. 여자 측에서 또 그걸 믿고 넘어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제 의견을 물으시네요. 이 부분은 상대 남자가 새끼라고 할게요. 이 새끼가 중국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여성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이시면 그냥 순위를 낮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순위를 낮추셔야죠. 순위를 낮춘다는 건 뭐다? 본인이 상대 여성에게 사용하는 어번던스의 시간의 총량과 빈도를 줄인다.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순위를 낮추시고 뭐 제가 근데 뭐 상대 여성이나 그 남성 그 새끼의 생활 패턴을 제가 직접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갖고 계시는 답답함을 일부 해소해 드리고자 이 답을 드렸는데 상대 여성이 알파 위도우라는 가정하에서는 알파 고스트가 연락을 하면 그 알파 위도우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어쨌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덧붙여서 이 원자님이 상대 여성을 the only woman, the only option으로 여기는 이상 이 불안함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scarcity mindset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옵션이 부족할 때 그러한 것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을 이제 scarcity mindset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죠. 또 질문이라기보다 뭔가 약간 지금 미련이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 거리의 연애는 원자님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장거리가 아니래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서울 대전 거리 멀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도 뭐 한두 시간 먼 거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30분 이내 거리로 만나는 게 좋고 만약에 좀 멀어지게 되면은 여성분이 좀 자주 오시면 되겠죠. 여자친구 집은 원자님이 사는 곳과 가깝지만 여자친구 직장이 한두 시간 거리에 있어서 회사 근처 원룸 월세에 들어 살고 있대요. 보통 주말에만 자기 부모님 사는 곳에 가고 월요일 새벽에 직장으로 복귀를 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분과 사귀고 나서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틀에 한 번 이 남성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자고 가신대요. 새벽 첫 차 타고 출근을 하는 거래요. 이거 이 정도면은 여성분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남성도 이런 생활을 해봤는데 반복되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이 여성분이 정말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너무 고맙고 해서 평일에 퇴근하고 이 남자분이 있는 곳으로 여성분이 오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런다고 하네요. 또 상대방은 퇴근하고 남성분의 집으로 오면 거의 밤 9시, 10시인데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기차역까지 바래다 주긴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네요. 여성분이 지금 이 남성분을 좋아를 하곤 있네요. 이게 알파 위도우긴 한데 이 남성분이 현재 옵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라이어리티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이 남성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알파 위도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죠, 지금. 왜냐면 남성분에게 하는 게 레드 플래그랑 그린 플래그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볍게 만나야 하는데 만나다 보니 정이 쌓이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마운 마음도 자꾸 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 알파 고스트랑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대요. 제가 이전에 다른 사연자분 영상에서 이 알파 위도우를 만나면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뭐냐면 이 알파 위도우로부터는 뭔가 진정한 사랑이나 어떤 genuine desire를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블루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파 위도우인 상대 여성으로부터 genuine desire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셔도 뭐 하등 문제가 없어요. 이 genuine desire 특성이 이 남성만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남성들은 다 투명 인간이 되는 이런 건데 일단 알파 위도우는 상대 남성에게 강렬한 열망을 보일 수는 있지만 genuine desire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른 남성에게 흔들릴 수 있고 특히 본인의 알파 고스트에게는 훨씬 더 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이 알파 고스트와 싸워야 되는 건지 헤어져야 되는 건지 이 알파 고스트를 이겼다고 해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한데 그 알파 위도우까지 저한테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제가 일반적인 답을 드렸어요. 알파 고스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에 가깝다. 윌 스미스도 실패를 했고 브래드 핏도 실패를 했다. 만약 상대 여성이 알파 위도우면 그 여성으로부터 존중만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제가 다른 사연자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알파 위도우를 만나면 접근 방법이 뭐냐면 존중을 얻어내라. respect. 그리고 respect를 얻어낸 상황에서 알파 스테이터스를 갖게 되면 이 알파 위도우의 인격적 성숙을 끌어줘라. 그래서 더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알파 위도우로 변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해줘라.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어떤 알파 위도우의 특성, 알파 고스트에게 흔들리고 알파랑 놀아나고 싶은 그러한 특성들을 본인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파 위도우를 만나시면 돼요. 가능하시면. 근데 굉장한 남성성이 필요하죠. 이 알파 위도우를 본인의 어떤 리더십 아래 둔다라는 것은 이 남성분의 남성성이 굉장히 커야 돼요. 저는 경험차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남성성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또 굉장한 또 내상을 입게 되죠. 어쨌든 근데 이기게 되면 게임으로 치면은 보스를 잡은 것과 같은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펙트에 만족을 하시고 이 알파 위도우의 인격적 성숙을 계속 끌어주시면서 만남을 이어갈지 아닐지는 이건 원자님의 선택의 영역이죠. 이건 원자님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실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뭔가 genuine desire를 원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떠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닫지는 않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전부 다 측정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이 알파 위도우를 계속 다뤄내시면서 가셔도 만족을 하실지 아니면 안 되실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는 어린 여성, 아름다운 여성을 찾으셔서 처음부터 그 여성의 인생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불안함을 모두 걷어드리곤 싶은데 이 원자님께서 일단은 scarcity mindset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 남녀 관계에서의 여유가 조금 덜 생기는 게 이 scarcity mindset이 이게 불안함의 원천이죠. 이 불안함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라면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도 유지를 하고 다른 여성과의 만남에도 기회는 열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현재 알파 위도우고 본인의 알파 고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여성분이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냐?
뭐 두 가지 마음이겠죠. 무의식적으로 시 테스트를 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 위도우가 알파 고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이라가 윌 스미스에게 날리는 그러한 급의 얼티머트 시 테스트다. 근데 이 남성분이 좀 잘 지나셨어요.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알파 위도우의 그 특성, 시 테스트를 지난 건 이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지식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윌 스미스보다 훨씬 더 남자답게 대처를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대답은 이 scarcity mindset을 버릴 수 있도록 뭔가 인생에서의 옵션을 더 많이 만들어 두시라. 그리고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라. 왜? 이 여성분이 먼저 알파 고스트 얘기를 했어요. 알파 위도우인 여성이 본인의 알파 고스트에 대한 얘기를 상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성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건 실은 굉장한 모욕이에요. 시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모욕이죠. 제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면 저는 그 순간 바로 복구할 수 없는 순위의 하락을 여성분에게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남성분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 scarcity mindset을 버리시고 abundance mindset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시려면 스피닝 플레이트를 하시고, 이 접시 돌리기 스피닝 플레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언자님은 제 채널에서 스피닝 플레이트 영상을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이 scarcity mindset을 없애시면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시고 뭘 해야 될지 더 잘 보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